때는 바야흐로 1996년 H.O.T가 데뷔하면서 1세대 아이돌의 시대가 열렸고, 이어서 1997년부터 잭스키스, 태사자, NRG, 유비스 등등 다양한 아이돌 그룹들이 쏟아져 나오면서 이제 가요계는 대아이돌의 시대가 열린단 말이지. 그런 와중에 나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줬던 아이돌 그룹이 하나 나왔는데, 그게 바로 OPPA였어. 왜 Y, BY 얘네들을 보고 내가 충격을 받았느냐? 그 이유가 세 가지였는데, 첫 번째 이유가 얘네 이름이었지. OPPA? 오빠? 이름이 너무 웃긴 거야. 야, 이제 하다 오빠라는 애들도 나오나 곧단 생각이 들었던 거지. 그리고 두 번째는 애들이 너무 많았던 거야. 당시 아이돌 그룹의 멤버 수는 많아봐야 6명쯤 됐거든. 물론 안정환과 의형제를 맺었던 11인조 논스톱이란 친구들도 있긴 했는데, 얘네는 OPPA보다 훨씬 늦게 데뷔를 했었기 때문에 OPPA가 데뷔했을 때는 얘네가 가요계 최다 멤버 아이돌 그룹이었던 거지.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노래였는데, 이들의 데뷔곡 애국심은 북한, 그러니까 김씨 일가 놈들을 물리치고 화합하고 통일을 이룩하자, 그런 내용의 노래였거든. 그러니까 메시지 스케일이 남달랐던 거야. 학원 폭력을 다뤘던 H.O.T의 전사의 후예, 또는 입시 제도를 비판했던 잭스키스의 학원 별곡의 메시지들은 이들의 애국심에 비하면 아주 소박하게 느껴졌던 거지. 그런데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 이 애국심의 가사를 보면 이때나 지금이나 딱히 바뀐 게 없다는 생각도 들더라고. 도대체 그들은 어디까지 본 것인가? 요딴 생각이 드는구만. 이번 시간엔 그 당시 충격을 안겨줬던 아이돌 그룹 OPP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한다 이거지. 이 친구들이 길게 활동을 한 그룹도 아니고, 그렇다고 엄청나게 인기를 끈 그룹도 아닌데, 할 얘기도 많고 재밌는 이야기도 많은 그룹이니 끝까지 시청해달라는 말씀과 아울러 구독, 좋아요도 눌러주시라는 부탁도 드려봅니다. OPPA는 1997년 12월쯤에 베토벤 뮤직이란 기획사에서 내놓은 8인조 아이돌 그룹이었어. 왜 97년 12월쯤이라고 하느냐? 이들의 데뷔가 97년 12월이라는 썰도 있고 98년 1월이라는 썰도 있거든. 그러니까 대충 그때쯤 데뷔했다고 하는 거야. 이 베토벤 뮤직은 1993년 한국사람이란 듀오로 가요계에 도전했던 국기영이 설립한 회사였지. 한국사람이란 그룹엔 국기영 외에 박진호도 소속되어 있었는데, 이 박진호가 바로 1995년 심리 테스트란 노래로 살짝 인기를 끌었던 그 양반이야. 이 양반은 이후 군대를 갔다 와서 젠티라는 그룹으로 다시 한번 가요계에 도전을 했었지만, 이 젠티는 딱히 재미를 못 봤었지. 암튼 그건 그거고, 한국사람이란 그룹으로 데뷔를 했었고, 국악과 크로스오버한 노래 한국사람이란 노래를 타이틀로 활동을 했던 국기영이란 사람이 만든 그룹 OPPA, 그리고 그들의 타이틀곡 애국심, 이게 뭔가 아다리가 딱 맞는 그런 느낌이란 말이야. 원래 OPPA는 9인조로 데뷔하려고 했었는데, 데뷔 전에 한 명이 탈퇴를 하면서 8인조로 데뷔를 했다고 하지. 지금은 8인조 그룹 하면 그냥 그런가 보다 하는데, 그때는 정말 어마어마한 인원이었거든. 이때 당시 가요계에서 가장 머릿수가 많은 아이돌 그룹이 바로 얘네들이었던 거야. 이 OPPA의 멤버는 정철훈, 김상태, 김섭, 정명훈, 조성훈, 차이영, 유종국, 김영훈, 이렇게 8명이었어. 그리고 OPPA란 특이한 그룹 이름은 역시나 그 당시 아이돌 이름 창명법을 따라서 옴니포텐자 페르 아반체라는 이탈리아어의 약자였지. 이 뜻이 뭔고 하니 최고가 되기 위한 무한한 힘이라는데, 쓸데없이 웅장하고 거창한 뜻 같아. OPPA 하면 그냥 오빠잖아. 오빠라고 지어놓고 억지로 뭐라도 뜻을 끼워 맞춘 그런 느낌이 아주 강하게 든다 이거지. 그래서 그런지 OPPA의 팬클럽 이름은 UNNI, 그러니까 언니였던 거야. 옴니포텐자 페르 아반짜레 같은 그 웅장한 의미는 사라지고 그냥 오빠 언니 그런 거지. 암튼 이들은 97년 12월쯤 1집 데슬레스 러브, 그러니까 불멸의 사랑이란 또 아주 웅장한 제목의 앨범을 내면서 데뷔를 했고, 타이틀곡 애국심으로 활동을 시작했어. 이 애국심은 앞서 말했듯이
적괴를 물리치고 평화 통일을 이룩하자, 이런 내용의 하드코어 힙합 곡이었고, 이 노래에는 당시 넥스트에서 활동하고 있던 김세환과 김영석이 세션으로 참여했었거든. OPPA의 제작자 국기영이 데뷔했던 한국사람 1집에는 신해철이 작곡한 노래가 수록되어 있거든. 아마 그 인연으로 넥스트 멤버들이 앨범 제작에 참여할 수 있었던 게 아닐까 싶어. 이 애국심이란 노래 가사를 보면 침략자야 너 미안하지 않니? 이런 부분이 있는데, 원래 이게 김일성아 너 미안하지 않니 였는데 심의에서 걸리면서 침략자로 수정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 이게 왜 심의에 걸렸는지 이해가 안 간단 말이야. 김일성이는 당연히 미안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틀린 얘기도 아닌데 뭐 심의에 걸리고 그래. 그 북돼지 새끼. 그리고 또 가사 중에 평화협상을 한다더니 뒤로는 핵폭탄을 만들어 그걸 어디다 쓰려고 해. 차라리 그 돈으로 잘 살아봐라는 부분도 있는데, 이게 거의 30년이 지난 지금도 딱 맞는 가사인 거지. 암튼 충격적이었던 이 노래는 가요순위 프로그램 20위권을 기록하면서 나름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소소한 인기를 얻으면서 중박 정도 성적을 거두면서 활동을 종료했어. 그리고 이후 후속곡 그대야 미안해로 활동을 이어가는데, 이 노래는 90년대 당시 최고의 히트곡 메이커 중 하나였던 장용진이 만든 노래였고, 그가 만든 노래답게 아주 똥꼬발랄한 경쾌한 분위기의 곡이었지. 이때 아이돌들이 데뷔곡은 파워풀하고 비장하게 사회비판적인 노래 한 곡 때려주고, 후속곡은 귀염귀염 똥꼬발랄한 노래로 활동을 이어나가는 게 국룰이었잖아. OPPA도 역시나 그런 공식을 그대로 따라서 활동을 했던 거지. 이 노래는 타이틀곡인 애국심보다 훨씬 좋은 반응을 얻으면서 인기를 끌었고, 98년 5월 KMTV 쇼 뮤직 탱크에서 무려 1위를 찍으면서 그들의 노래 중 최고의 히트곡이 됐던 거야. 진짜 이때는 일단 장용진 냄새가 나면 노래가 인기를 끌었던 것 같아. 사실 장용진 노래들이 다 비슷하잖아. 그래도 그 노래들이 다들 히트했던 거 보면 그 시절의 감성이고 장용진 감성이었던 것 같아. 암튼 OPPA는 이렇게 데뷔와 동시에 화제가 되면서 인기를 끌면서 나름 성공적인 데뷔를 하게 되지. 요즘은 아이돌 그룹들이 다들 유닛 활동들을 하잖아. 이런 아이돌의 유닛 활동의 시초가 바로 OPPA였단 말이지.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이후 최초의 아이돌 유닛을 내놓은 게 바로 그들이었단 말이야. 때는 바야흐로 1998년 11월 OPPA의 5멤버, 그러니까 정철훈, 김상태, 김섭, 정명훈, 조성훈이 OPPA 007 이름으로 앨범을 내면서 활동을 시작하지. 이 OPPA 007이란 이름의 의미는 007처럼 비밀리에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해서 OPPA 007이라고 그룹 이름을 지었다고 하더라고. 원래 이들의 타이틀곡은 학교 이야기라는 노래였는데 이게 딱히 반응이 안 오니까 바로 와요와요라는 겨울 분위기 물씬 나는 발랄한 댄스곡으로 잽싸게 바꿔서 활동을 이어가. OPPA는 본 그룹이나 유닛이나 전부 심각한 노래는 딱히 인기를 끌지 못하고 발랄한 댄스곡으로만 재미를 봤던 것 같단 말이야. 암튼 이 007 외에도 OPPA의 또 다른 유닛이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본 그룹의 멤버인 김영훈, 차이영, 유종국의 새 멤버 한글과 유충열을 추가해서 OPPA 180도라는 유닛이 데뷔를 준비 중이었어. OPPA 180도는 2집 활동 이후 출격할 예정이었는데 2집 이후 OPPA가 아사리판이 나면서 이게 또 나가리가 되지. 이 180도라는 의미는 기존의 OPPA 음악과 완전히 다른, 그러니까 180도 다른 음악을 보여주겠다라는 뜻이었다고 하더라고. 아마 이 180도는 밴드 형태가 아니었을까 그런 추측을 해보는데, OPPA 007 활동 때 국민 여러분이란 노래를 할 때 보면 김영훈, 차이영, 유종국이 기타와 베이스를 연주하고 있거든. 얘네가 딱 180도 멤버들이란 말이지. 아마 계획대로 나왔다면 OPPA 180도가 아이돌 밴드의 원조가 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네. 이렇게 유닛 활동의 선구자, 유닛 활동의 조상님이 바로 OPPA였다.
2000년 4월 OPPA는 2집을 들고 컴백을 하는데 멤버가 8명이 아니고 7명이네. 멤버만 하나 줄어든 게 아니라 몇 명은 바뀐 것 같은데 했거든. 알고 보니 역시나 멤버들이 왕창 바뀌었던 거야. 정철훈, 정명훈, 유종국, 조성훈, 차이영이 OPPA를 탈퇴했고 남은 멤버 김영훈, 김상태, 김섭애, 180도로 활동할 예정이었던 한글, 그리고 새 멤버 국철, 아키, 현창을 영입해서 7인조로 재편되었던 거지. 새롭게 재편된 OPPA는 2집의 타이틀곡 하느님으로 활동을 시작하는데 이 노래는 복제인간과 AI 발전에 따른 인간성 상실 같은 내용을 다뤘던 노래였어. 역시나 2집 타이틀곡도 쓸데없이 웅장하고 심각한 노래였던 거야. 그래도 이 노래의 가사를 지금 다시 살펴보면 나름 의미심장한데 우릴 위해 만든, 우리 손으로 만든 지능 높은 머신, 감정 없는 그들의 지배에 당한다 라는 가사가 있는데 여기에 작금의 시대상을 비춰봤을 때 뭔가 의미가 있다 이거지. 하지만 이 노래는 역시나 딱히 좋은 반응을 얻지 못했고 역시나 당시 아이돌 활동 국룰대로 귀염뽀짝한 노래 약속을 후속곡으로 활동을 이어가지만 멤버 한글이 무대에서 큰 부상을 당하게 되면서 팀을 탈퇴하게 되고 이후 OPPA 활동에 제동이 걸리면서 결국 해체하게 돼. OPPA에서 탈퇴했던 5명 정철훈, 정명훈, 유종국, 조성훈, 차이영은 소속사를 베이비복스가 소속되어 있던 DR뮤직으로 옮기고 PLT라는 그룹으로 다시 데뷔하게 되지. 하지만 이 그룹도 그닥 인기를 얻지 못하고 가요계에서 사라지고 말았어. 이후 정명훈은 코요테 5집의 객원 멤버로 활동을 했고 좋은 반응이 있어서 코요테의 정식 멤버가 될 뻔했지만 군입대를 하면서 정식 멤버가 되지 못했고 이후 연예계를 떠나게 돼. 한동안 유튜브 채널을 운영했었는데 최근엔 업데이트가 없더라고. 근황이 궁금하신 분들은 정명훈의 인스타를 방문해보시라. 그리고 김영훈은 전남 진도에서 카페를 운영하면서 작가로도 활동하고 있는데 집시 난쟁이 니콜이란 소설을 내기도 했지. 이 집에서 합류했던 국철은 OPPA 해체 이후 유건이라는 이름으로 배우로 활동했고 미국 시민권자임에도 군복무를 해서 화제가 되기도 했어. 2020년까지 꾸준히 작품 활동을 했었는데 2022년 음주운전이 적발되면서 이후 소식이 없더라고. 현창은 팀 해체 이후 본명인 이창희로 뮤지컬 배우 활동을 하고 있고 2집 활동 당시 부상을 당했던 한글은 이후 이불이란 이름으로 솔로 가수로 데뷔를 했었지만 전혀 이름을 알리지 못했지. 이름을 이불이라고 지어서 그런가? 이불 밖으로 나가야 활동을 할 텐데 이불 밖으로 못 나가서 활동을 많이 못했던 게 아닐까 싶기도 해. 이후 런이란 예명으로 또다시 데뷔했는데 이것 또한 그냥 이름처럼 가요계에서 런을 친 것 같기도 하고 그렇더라고. 이후 본명인 송원군으로 배우 활동을 하면서 드라마와 뮤지컬에 출연하고 있지. 이들 이외에 다른 멤버들은 모두 연예계를 떠난 것 같더라고. 이번 시간에는 그 당시 충격적인 데뷔의 아이돌 그룹 OPPA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 난 당시에 내가 되게 웃기다고 생각했거든. 멤버가 너무 많아서 누가 누군지도 모르겠고 노래는 쓸데없이 웅장하고 그러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뜬금없이 OPPA 007이라는 애들이 나왔는데 이게 OPPA인지 뭔지도 잘 모르겠고 그리고 갑자기 또 2집이 나왔는데 멤버는 싹 물갈이가 되어 있고 이게 도대체 뭐하는 애들인가 싶었어. 그런데 지나고 보니까 너무 시대를 앞서갔기 때문에 그 당시 나는 그들을 이해하지 못한 게 아닌가 싶다네. 본인들의 뜻인지 제작자의 뜻인지 모르겠지만 이 친구들은 다른 아이돌과 다른 메시지를 던지고 싶었던 것 같아. 그때는 뭔 아이돌 주제에 사회적 메시지야 이러면서 되게 우습게 봤었거든. 근데 지금 다시 생각해보면 그렇게 나쁘게 볼 것만은 아니지 않은가 싶어. 예전엔 힙합 뮤지션이나 락 뮤지션들도 사회적 메시지를 담아냈었잖아. 요즘엔 그런 게 없는 것 같더라고. 아마도 그런 메시지를 담으면 아주 야랄야랄이 나니까 그게 무섭기도 하고 상대하기도 귀찮고 해서 그런 게 아닐까 싶어. 이런 사회를 우리가 만든 건지 아님 그들이 만든 건지 잘 모르겠다네. 즐거운 삽시간 재미난 삽시간 추억을 소환하는 삽시간 하지만 삽소리가 많으니 주의하세요.